자, 이거는 이제 제가 요 상자 하나를 샘플로 하나 찍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실제 사진인 거고, 요거는 이제 보게 되면 파일이 이제 스캔한 것 같은 이제 그림이 들어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3차원 그림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진을 제대로 정밀하게 잘 스캔한 것 같죠? 그 3D 스캔 앱 같은 거를 가지고 해도 이렇게 정밀하게 안 나오는데, 요거를 좀 비교적 윈도우즈 PC에서 좀 손쉽게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이런 파워포인트 같은 애플리케이션에서 3D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3D 빌더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물체의 크기를 알면 좋겠죠. 크기를 정확히 몰라도 요 비율을 적당하게 내가 설정을 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뭐 크기를 알면 좋으니까 요 크기를 일단 확인해 보면은 이쪽이, 그러니까 세로로는 이제 7cm가 되고, 이렇게 가로로는 12cm가 되고, 높이는 이제 8cm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내가 직접 사이즈를 잴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죠. 사실 뭐 이것도 뭐 정확한 사이즈는 아닌데, 자,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확정이 되어 있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가급적이면 약간 측면에서 찍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정면으로 찍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찍어주면 좋겠죠. 살짝 틀어져도 나중에 이제 교정을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찍은 사진은 이렇게 잘라내야 되거든요. 측면으로 했다고 해서 각이 지면은 이쪽은 좀 길고 이쪽은 좀 짧고 이렇게 옆에서 본 모양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뒤틀어진 모습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좀 보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었으니까 스마트폰에서 오피스 렌즈라고 하는 앱을 써서, 이거는 아이폰용도 있고 안드로이드용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쓰는 거를 권장을 하는데, 이렇게 틀을 잡아서 이렇게 네모를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게 나중에 직사각형으로 변화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쓰고 있는 앱이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반듯하게 그 6장에 그 위에서 찍은 거, 옆면, 정면, 그 옆면 옆에 사이드 2장이 있고, 그다음 또 뒷면이 있고, 아래면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찍었거든요. 약간 초점을 좀 잘 맞춰서 찍었으면 좋을 텐데, 여기는 크리게 나왔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6장의 반듯한 그림을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다 된 상태에서 윈도우즈에 설치된 3D 빌더라는 걸 실행을 시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된 거는 아니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설치를 하면 되고, 파워포인트나 좀 시각적인 요소를 다루는 프로그램도 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두는 게 좋겠죠. 자, 새 장면을 클릭을 해서 이제 새 문서를 여는 겁니다.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X축이고, Y축이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삽입을 눌러서, 우리가 정육면체를 만들 거기 때문에, 육면체를 만들 거기 때문에, 뭐 정은 아니지만, 클릭을 하면 샘플이 하나 이렇게 그어져요. 그러면 이쪽은 이동하는 버튼인데, 일단 사이즈를 정하기 위해서 이쪽에 배열 버튼을 클릭합니다. X축으로는 이쪽 방향으로는 길게는 아까 12cm였으니까 120으로 해주고요. 단위가 밀리미터니까 적용을 누르고, 그다음 Y축으로는 이쪽에 세로죠. 세로는 70이었잖아요. 여기 클릭하고 70이라고 해주고 적용을 누릅니다. 7cm. 그 다음에 높이는 8cm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해서 80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동을 눌러서 이렇게 표면 위에 딱 올라가게 이렇게 툭 하고 붙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를 동시에 누르고 이렇게 돌리면은 들어가죠. 그러면 제일 윗면에 우리가 사진으로 만들었던 요 사진이 들어갈 거예요. 요 윗면에. 그러면은 이쪽에 그리기를 누르고 여기를 클릭하죠. 더블 클릭하고, 그럼 이 중에 재료냐 색상이냐 텍스처가 있는데, 이런 질감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기본값이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런 기본적인 것들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지만, 이런 것들 선택할 게 아니라 아까 그림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그림을 찾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탐색기나 이런 데에서 탐색기를 옆에다 띄우고요. 자, 탐색기를 띄우고 여기 첫 번째 이 그림이잖아요. 이거를 잡고 이쪽으로 당겨옵니다. 당겨오면은 이렇게 딱 붙어요. 정확하게 붙죠. 사이즈가. 그 다음에 다른 곳을 클릭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는 아까 이거 가져온 게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내용이 비치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탐색기를 열어서 두 번째 그림을 가져옵니다. 그림이 들어가죠. 그 다음 클릭하고 돌려요. 이렇게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를 동시에 누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자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깝게 복사가 되어 있으니까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컴퓨터 머릿속에 이쪽에 새로운 그림을 넣어야 되니까 다시 탐색기를 부르고 이쪽 면에 들어갈 그림을 이쪽으로 당겨옵니다. 그럼 들어가죠. 그 다음 돌려주고 또 이쪽에 또 새로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탐색기를 열고 이렇게 또 다 불러와요. 그럼 다시 들어가죠. 그럼 다시 돌려요. 그 다음에 이쪽 옆면에 마지막으로 다시 탐색기를 부르고 옆면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림 사이즈는 이렇게 다 달라요.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마주보는 같은 면이지만 가로 세로 폭이라든가 길이가 똑같을 수가 없죠. 이쪽 그림하고 이쪽 그림이 같은 마주보는 면에 있지만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림에서는 그 면의 크기에 맞춰서 그림을 가로 세로로 늘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춰서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들어가야 돼서 탐색기를 열고 이제 마지막에 요 바닥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닥이 들어갑니다. 그럼 다 된 거죠? 그러면은 자, 다 됐네요. 적용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저장하든지 아니면은 여기 개체 메뉴에서 복사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에서 빈 문서를 하나 열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되죠. 컨트롤 V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죠. 그럼 요 가운데 있는 요 동그라미 버튼을 잡고 돌리면 그림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천 모형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렇게 반듯한 그림들 있잖아요. 좀 각을 잡을 수 있는 그림들, 그런 사진들을 잘 동원해서 결합을 시키면 3D로 스캔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잘 사용하면 파워포인트를 좀 재밌게, 물론 이제 워드나 엑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재밌게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